경유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주는 전일 고전했던 선수들이 많습니다. 결승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 운영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강자들의 선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가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경주 한번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호스급 1경주입니다. 김재영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도 취입에 나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했었던 김재영입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인석을 타겟으로 할 것 같습니다만 장인석이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회차 김배영과 동반 입상했었던 이진고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1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연이틀을 아셨습니다만 일요경제 상당히 강해요. 그 점 때문에 김재영과 이진국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호미권 마크는 아무래도 노영균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장인석의 선행을 이진국이 활에 나간다면 김재영이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창원 호스급 1경주는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호스급 2경주입니다. 전일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던 이성광, 힘을 써도 되는 상황에서 힘을 쓰지 않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어요. 간신히 3차권 진입하면서 태만 실격 당하지는 않았었던 이성광,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김명석을 타겟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명석이 전법을 바꾼 것 같아요. 선행이 아닌 마크로 재미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광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김우영이 홈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이성광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호스급 3경주입니다. 박진철 연이틀 마크에 만족했습니다만 편성 좋기 때문에 박중의 선행 할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치범이 직선 취입 반격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박진철과 김치범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창원 호스급 4경주는 강재원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선배 박민호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동기생이죠. 공태욱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과거 팀 선배 썼던 장찬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민호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은 공태욱이 일요경제 강하기 때문에 맞대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호스급 결승 5경주입니다. 광주팀 선수들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힘까지 좋아요. 앞선 장악해 나간다면 후미권에서 이기주 날라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규민은 또 취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동광주팀 선수들 중에서 과연 누가 유리할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정경용하고 이태원의 경합, 여기에 김다빈이 힘을 쓰는 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졸업 순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태원이 정경호보다는 상대 전적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물론 시속감은 정경호가 좋습니다. 하지만 기량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태원과 정경호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김다빈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창원 호스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경주 풀어보겠습니다. 창원 호스급 1경주입니다. 김재영, 아무래도 취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재기량 발에 나가지 못했어요. 취입에 만족하다 보니까 점수에 밀려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김재영.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인석을 타겟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장인석이 때려주고 김정이 몰고 가고 그 뒤를 이진국이나 노형균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장인석 때려봐야 시속 자체가 안 나와요. 김정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진국이나 노영균이 쫓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연이틀 아쉬웠습니다만 이진국이 또 일요경제 상당히 강합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도 김병하고 이진국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어요. 1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요경주만큼은 이진국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과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장인석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노형균이 호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오히려 5번이 죽 섰기 때문에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김재영과 노영균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5번하고 6번, 2번 두 차권인데 아무래도 6번과 5번 이대호 경주에 강한 이진국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3번의 선행을 5번이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6번이 쓰고 2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3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이진국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재영이 추입하기 위해서 차를 뺍니다. 차를 빼게 된다면 뒤에서 노영균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연이틀 죽섰기 때문에 더 배당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5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 2하고 5, 3 김재영 불안하기 때문에 또 빠져주기만 한다면 5, 3, 5, 2, 5, 2하고 5, 3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금일만큼은 빠른 시속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릴 것 같아요. 6호가 먼저입니다. 6위가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이경주입니다. 전일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던 이성광 힘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다리는 견주냐 펼쳐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신히 3차권 진입했죠. 실격 면했었던 이성광 금일은 정신 차리고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이 있고 김우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감만 놓고 본다면 김명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요번에 차는 계속해서 마크에 만족하는 마크 승부를 펼쳐 나가고 있는 김명섭, 하지만 금일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3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가고 그 뒤를 김우영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시속감만 좋다면 이성광 입장에서는 굳이 넘어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이 때리고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김우영이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우영하고 김명섭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광은 노조 선수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에서 김명섭이 황영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황영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고 그 뒤를 김우영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성광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황영근도 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타이밍 잡으면 묵직한 선행력 발휘에 나갈 수 있죠. 세종하고 미온입니다. 충청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명석의 직선 추입발이에요. 5번,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3번과 2번 정도는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일 죽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광의 강공승부가 기대가 된다는 점,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려봐야 됩니다. 김명섭의 황영근 충청권, 김명섭의 김우영 92년생 동갑내기 친구들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진철 연이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자들이 있다 보니까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가지 못했었던 박진철, 하지만 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중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중이 때리고 박진철이 몰고 가고 그 뒤를 김치범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중의 시속감이 좋다면야 박진철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할 것 같은데, 워낙 김치범의 직선 추입발이 좋아요. 더군다나 경남 개인하고 아무래도 부산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인근 지역 선수들이라는 점, 경상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철의 김치범이죠.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박중의 선행감이 좋다면요 짧게 추입해 나가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1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 하시는 전략, 1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일단 박진철이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치기도 좀 짧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진철의 뒤를 김치범에 물고 가는데 이번 회차 차원재가 유독 선행감이 좋아요. 박중이 몰고 갑니다. 박중의 선행을 박진철이 아닌 3번 이수원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노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박진철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원재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박중이 머리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 때문에 박중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수원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이죠.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3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치범은 박진철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선에서 박진철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4, 3, 4, 5는 노림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5, 1, 4 두 차권 1번과 5번 쪽에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진원 점수에 밀렸어요. 착순에 밀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강진원. 하지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최상인 것 같습니다. 과연 과거 개양팀 선배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수도권 선배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훈련했었던 박민호와 다시금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21기 동기생 공태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진원 입장에서는 득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박민호와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박민호도 정상적인 기량을 아직까지 회복해 나가지 못했어요. 몸싸움에 많이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강진원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2번하고 6번이에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동기생 공태욱 컨디션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도 공태욱 머리로 하고 공태욱의 주연욱을 한번 권해드렸었는데, 막판 주연욱이 공태욱을 따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공태욱 컨디션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2번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공태욱,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하고 2번, 5번 두 차권, 2번하고 7번 두 차권인데,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실 때 2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강진원이 아무래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공태욱이 정동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거나, 장찬재가 공태욱의 뒤를 물고 갈 수는 있어요. 그 점 때문에 7번, 5번하고 7번과 3번입니다. 7번, 5번하고 7번, 3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강진원이 강축인 것 같아요. 강진원의 박민호냐, 동기생인 공태욱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박민호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스컵 결승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동강주 판입니다. 동강주 무려 4명의 선수가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1번, 3번, 7번은 26기 동기생들이라는 점, 또래들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최병길은 자리 잡게 된다면 동강주 팀의 뒷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이나 7번이 자리 잡고 1번이나 3번, 3번이나 1번 순으로 자리 잡거나, 7번이 자리 잡고 1번, 3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고 5번 최병길이 막해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다빈이 연이틀 화끈하게 힘을 쓰면서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어요. 금일도 최병길이 끌어내서 김다빈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과연 정경호가 막해 나갈 것이냐, 이태원이 막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정경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졸업 순위라는 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결승전 경험이 많은 이태원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접해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대원이 때리고 이태원 정경호 순으로 전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번이 3번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태원의 결승전 경주 경험 비춰봤을 때 정경호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 우선 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우선 하시되 3번과 1번입니다. 3번, 1번 쌍복 견주권 쪽에 3번, 1번 쌍복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 1번 쌍복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김다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추입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7번이 힘으로 버텨내기보다는 정경호가 추입하는 1번, 7번이라든지 이태원이 7번 활용해 나가서 추입하는 3번과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동광주 쪽 선수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복승 중심으로 하되 결승전 경험이 많은 이태원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17과 37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저책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PDF 다운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